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화사함이 감도는 휴일 아침 대구 MBC 일요 특강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라는 단어를 많이 접합니다. 한자로 공기라고 쓸 때 그 기자를 얘기하는데요. 흔히 기가 약하다, 기가 부족하다, 또 기가 넘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럼 이 기란 과연 무엇인지 오늘은 기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풀어봄으로써 그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동의대 교수 이상명 박사를 맞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기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는 그걸 정기신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정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정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냥 만지고 듣고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손을 대지 않고 무엇을 움직인다든가 또는 약손으로 뭘 치료한다든가 이럴 때는 기가 작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심, 전심 같은 것은 신입니다. 그래서 텔레파시랄지 또는 기타 텔레포테이션, 소위 축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신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주 전체의 힘을 이야기도 합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대우주, 소우주 또는 은하계, 또 태양계, 지구, 또 이렇게 우리나라 태국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하나의 기운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본질은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이런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은 하나의 자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장은 지구 자체가 하나의 남과 북의 하나의 자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석을 가지고 우리가 남쪽, 북쪽 또는 나침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제일 큰 덩어리 속에서, 에너지 덩어리 속에서 사는 것은 이러한 지구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에서 늘 이렇게 생활을 하죠. 여기에 나침판을 뒀습니다. 나침판이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이 북쪽을 가르치는 요 면과 남쪽을 가리키는 요 면은 항상 힘이 한쪽에는 방출을 하고 한쪽에는 힘을 흡수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물체나 자연현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의 흐름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볼 수 있는 것과 눈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에너지의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눈에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적외선이랄지 자외선 또는 전파 같은 것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지고 볼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에너지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에서 생활을 하는데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는데 머리를 동쪽에 둘 거냐 또는 서쪽에 둘 거냐 또는 북쪽에 둘 거냐 남쪽에 둘 거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상으로 힘의 흐름으로 봐서는 머리를 동쪽에 둔 것이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남쪽에서, 지구 남쪽에서 북쪽으로 힘이 계속 이렇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머리를 남쪽이나 북쪽에 두면은 몸에 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손도 지금 앉아 있을 때 기운이 빠지는 상태의 자세와 기운이 합성되는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은 기운이 되게 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손을 이렇게 어물어줘야, 이렇게 합쳐줘야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기운이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랄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잠자는 자세,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그런 것 하나하나가 기와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방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잘 때 밑에 이렇게 수맥이 흐릅니다. 방 밑에 수맥이 흐르면은 대개 그 위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대개 병이 납니다. 왜 그러느냐? 수맥에서 혼란스러운 기운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1층만 어떻게 닭도리를 하면은 2층, 3층은 괜찮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수맥에서 나오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직선이 아니고 이런 곡선적인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1층에서 닭도리 하더라도 2층, 3층도 역시 따로 방비책을 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은 수맥에 이렇게 에너지 혼란이 왔을 때 대개 구리판을 깝니다. 구리판을 깔면 에너지가 일단 여기서 기운이 올라온 게 전류로 바꿔지죠. 그래서 여기 위에 사는 사람이 보호가 돼가지고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탈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좋은 예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죠. 수맥이 흐르는 위에 사람이 기거를 하면은 병이 난다.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구리판을 깐다. 아주 좋은 예입니다. 통상 0.2mm 정도의 구리판 정도만 깔아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개 수맥이 발 부위에 이렇게 흐르면은 이 발이 늘 아픕니다. 허리 부위에 흐르면은 허리가 아픕니다. 머리 부위에 흐르면은 대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지 않아도 도둑놈 소굴에 가면은 도둑질을 배웁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안 가르칩니다. 그래도 알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왜 그러느냐? 동기 가문이 돼서 그렇다. 동기 가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동기 가문이다. 기가 같다. 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량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선량하게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우거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그럴 때는 그 좋은 분위기의 기가 나오는 장소에 감으로써 치료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의 구조에 관해서 에너지가 흐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공산에 갓바위가 있고 또 저기 전라도에 마이산이 있습니다. 또 경주 위에 그 건천에 여금곡이라는 그 산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구조물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마이산은 에너지가 회전 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에너지가 형성이 되니까 고드름이 겨울에 상승 고드름이 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고드름이 위에서 밑으로 여는데 그 마이산 그 계곡은 고드름이 상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기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여금곡의 그 산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복판에서 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물은 대단히 기운이 셉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구조에 의해서 에너지가 모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갓바위를 보십시다. 그러면 그 위치가 에너지가 딱 집합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정성을 쏟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 모이는 장소를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락지를 차보면은 은가락지, 금가락지 두 개의 예를 들자면은
은가락지를 많이 차면은 기운이 자꾸 빠집니다. 또 금가락지를 많이 차면 기운은 자꾸 세지는데 좀 이상해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온화 경향이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은은 금보다 이온화 경향, 즉 힘의 발산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그 효도를 한다고 은가락지를 채워주는데 그것은 한두 개 정도 채워주는 건 좋지만은 많이 채워주면은 힘이 빨리 소모가 될 게 이런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금을 많이 차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기운이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들어오는 대신에 공간에 나쁜 잡념까지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상한 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해야 할 그런 영역입니다. 귀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걸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모든 게 기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육체가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장이 육체하고 포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신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신도 이렇게 포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있죠. 그러면 정과 기와 신이 결국 공간상에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직되는 거죠. 서로 저 사람과 내가 알고 보면은 하나의 에너지체입니다. 왜 그러느냐? 공간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돌을 닦는다 또는 기 수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을 기로, 기를 신으로 점점 닦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능력의 발생 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대뇌가 있습니다. 대뇌에서는 소위 뇌파가 튀고 있죠. 뇌파가 머릿속에서 튀고 있죠. 튀는데 이 송가체와 뇌하수체라고 하는 건 그 사이에 크라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연파가 튑니다. 그러면요, 뇌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파 상태에 들어가야 명상이 들어간다. 베타 상태에 올라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연파는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 정수리 부분과 요 이마 사이에서 소위 뇌파 검사기로 해보면 잡음 상태로 나오는데 그것이 연파입니다. 자, 보통 사람의 연파는 통상 20에서 30Hz 정도의 진동수를 갖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진동수하고 평상시의 뇌파 정도를 갖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기를 전혀 못 느낍니다. 아, 기가 있어 없어? 전혀 못 느낍니다. 송장 옆에 가도 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기가 아주 센 사람 옆에 가도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릅니다. 자석 옆에 가도 모릅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연파가 500에서 한 1300Hz 정도가 되면은 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의식을 안 줘도 그냥 가기만 해도 아, 기운이 나빠, 있어, 없어 이런 걸. 아, 가빠이 갔더니 홀령들이 여기저기 있어 이런 걸 느낍니다. 또 이 정도 주파수 대역을 평소에 갖는 사람은 접신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접신이 아주 잘 될 수 있는 체질이 우리나라에는 대략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주파수 대역은 요 낮는 주파수 20에서 30Hz 주파수 대역보다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지가 낮으면은 소위 의지가 낮으면은 이런 주파수 대역 500에서 1300 정도 연파를 갖는 사람이 의지가 약하면은 접신이 돼서 무당이 됩니다. 그러는데 의지가 강하면은 이것을 극복을 합니다. 극복을 해서 2000 정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물질 변형이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유리겔라가 와서 스푼을 밴딩했습니다. 스푼을 휘었죠. 요 2000Hz 정도에서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을 더 닦아서 5000Hz 정도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때는 무 씨를 싹을 틔운다든가 콩 씨를 싹을 틔웁니다. 순간 싹을 틔우는 거죠. 이건 우리가 텔레비에서 봤을 겁니다. 그때는 요 주파수 대역이 5000Hz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더 연파를 올려서 15000Hz 정도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중에 약간 부양을 합니다. 그래서 레비테이션, 소위 공중 부양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20000Hz 이상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소위 초공간 전이가 일어납니다. 자, 인도에 사치아 사이바바라는 살아있는 신이 있습니다. 나이는 지금 한 70 정도 되는데 그분은 공간에서 생각으로 물질을 창조를 합니다. 무수하게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을에 가면은 소위 음식 복제라고 해서 많은 음식을 순간 창조를 해서 먹입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가 오면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가 오면은 금 부처를 만들어 줍니다. 순간. 그리고 기독교인이 오면은 금 십자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주 목걸이를 원합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순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들어 줍니다. 또 물질을 자유자재로 없습니다. 이것은 연파가 20000Hz에서 뇌파가 알파파 이하로 하다 세타나 델타파일 때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체인데 그것을 진동수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세계와 없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자, 쉬운 예로 이러한 자석을 두고 소위 아까 나침반에서 에너지 방출 쪽을 요 위에다가 식물을 키워보면은 가령 하루 만에 싹이 나올 게 4시간 만에도 나오고 이것을 회전을 시키면은 30분 만에 싹이 나옵니다. 이것은 방금 이야기하듯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래에 소위 우리가 많이 접하는 외계인들이 비례를 합니다. 외계인들이 무엇을 타고 오느냐? UFO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UFO 주변에 이러한 공간 에너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통상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라가 아주 크기 때문에 UFO가 접근하면은 자동차가 멈춘다든가 전자기 제품이 전부 망가집니다. 왜 그러느냐? 이 주파수 대역이 높고 에너지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동자가 있습니다. 이런 펜듈럼으로 펜듈럼을 잡고 수맥이 있는가 없는가, 어디가 아픈가. 또 우리가 잘 아는 반월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머리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가락지 같은 것을 이렇게 짬매가지고 내가 몇 살에 결혼할 건가, 20살, 21살 이렇게 해서 28이면 핑 돕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죠. 이런 현상들이 UFO가 접근하면 전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한 에너지 장을 UFO가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좁은 의미의 뭐냐면은 깁니다. 그러면은 이미 진화된 외계인들은 이러한 UFO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먼 거리를 옵니다. 최근에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은 오리온자 밑에 황소자리에 프라이아데스라는 성단이 있습니다. 그 성단하고 지구하고 거리는 대략 500광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그 거리는 상상도 못한 그런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대략 7시간이면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에서도 많이 씁니다. 천둥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천둥번개가 치고 벼락이 칠 때 이렇게 그릇에 담아놓은 산 미꾸라지가 몇 마리씩 없어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밖으로 뛰어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망으로 쳐놨기 때문에. 이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산 등성이나 비 올 때, 벼락치고 비 올 때 산 등성이나 운동장 같은데 하늘에서 어떤 물고기가 툭툭 떨어집니다. 이건 구경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그건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물에 있는 고기를 위로 올려가지고 이동을 해서 떨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번개가 치는 요 순간에 여기에 있는 에너지 진동수하고 여기에 있는 에너지 진동수하고 동기 감응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농도 구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순간 에너지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뚝 떨어집니다. 그 현상입니다. 우리가 알 겁니다. 그게 촌에서 있어 보면은 비가 올 때 보면은 산등성이에서도 미꾸라지가 떨어져요. 그 현상은 소위 텔레포테이션, 도인이 소위 축지를 한다는 것은 이 현상이다. 그러면 도인이 축지를 하는 현상이나 벼락을 칠 때 미꾸라지가 요 에너지 구배가 생겨서 떨어지는 현상이나 UFO가 저 먼 500광년 멀리 떨어진 프라이아데스 성당에서 지구에 순간 오는 원리나 본질적으로 같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연파가 얼마냐? 2만 헬스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주 그 네바다주 에리아 51 같은 데서 아주 깊이 이런 영역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과학은 기후 과학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연파가 500에서 1300 정도 약간 무당 기질이 있는 사람, 어디 가서 뭐가 나쁘고 음식 먹었더니 뭐가 안 좋고 털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한테는 약간 경지가 높다는 것을 알아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무시합니다. 아, 저는 시원찮다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거 아주 잘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경지를 높여서 우리가 가꿔야 합니다. 요체는 요 뇌파하고 연파입니다. 근데 뇌파하고 연파를 조율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연파가 올라갑니다. 건강하려면 뭘 제일 주의해야 하냐면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해서 가려 먹느냐? 기가 많은 음식을 늘 먹어야 합니다. 자, 완전한 건강체가 돼야 연파가 올라갑니다. 그 연파가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선을 합니다. 이것은 전공입니다. 통공, 움직이는 수도와 참선, 전공하는 두 가지가 있죠. 아주 정적으로 돌멩이처럼 있는 방법. 그러면은 그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소위 동공도 있을 거고 전공도 있을 거고 참선 또는 명상 또는 우리가 요즘 나와 있는 선도, 뭐 단전호흡,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등등.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태극권이랄지 합기도 같은 것도 연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지만은 2만 이상은 결국 전공을 해야 합니다. 아주 정적인 요소로다 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는데 재미있는 것은 최근의 연구 보고 결과는 외계인들이 UFO를 타고 지구에 오는데 그 사람들은 소위 육구 신통 중에서 누진통 정도를 제외하고 정이 전혀 새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결국 천안통, 천이통, 의통 이런 것은 다 한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서는 뒤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인도에서 말하는 차크라를 인공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는 우리가 한방에서는 동맥과 인맥을 소위 소주천을 하고 전신주천을 해서 대주천을 해서 연신화하는 화하는 합도를 한다. 이게 동양적인 선도죠. 그 다음에 인도 요가 쪽에서는 군다린이 꼬리뼈를 개발을 해서 거기서 에너지 진동을 시켜서 사스라르 차크라를 개발을 해서 결국 버마 인려가 된다. 소위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본질은 결과적으로 뇌파하고 연파를 조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예지를 누구든지 조금씩은 합니다. 잠에서 막 깨어나는 그 순간에 그 무렵 때 어떤 꿈을 꿨을 때 그 꿈 장면이 그 다음날 고스란히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경험이 좀씩은 있을 겁니다.
그 현상은 뇌파와 연파가 그 주파수 대역에 딱 조율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돌을 닦으면은 그 주파수 대역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처럼 내다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미래 예지가 왜 되느냐? 내일, 모레 또는 1년 후 일을 왜 알 수가 있느냐? 인간은 정은 여기에 있지만은 기는 앞서간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가 앞서간다. 그래서 기 앞서가는 것을 미리 더듬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 예지가 된다. 예를 들면 노스트라다무스랄지, 그 다음에 에드가 케이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타너 스님 같은 분들이 미래 예지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뇌파하고 연파를 고주파수대역의 조율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음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이 아주 큽니다. 그 다음에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업하고도 아주 큽니다. 업. 가령 뱀 한 마리를 뚝 잘라서 먹었습니다. 정력이 좋다 해서. 그러니까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뱀 한 마리를 뚝 잡아먹으면은 우리 주변에 오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너지 저항이 있는데 뱀 공간 오라가 이렇게 휘감습니다. 한 마리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마리 잡으면 또 겹칩니다. 자, 그러면 개 꼬리 조금 띄어먹었다. 이것도 개가 약간 겹칩니다. 자, 멧돼지 한 마리 이렇게 총으로 쏴서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소위 멧돼지 혼령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겹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느냐? 기 감각으로도 잡을 수가 있지만은 아주 예민한 킬리안 사진에 의해서도 잡힙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동물 영과 자기하고 동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몬도가네식 음식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식물을 먹으면 오라가 안 겹치네요. 물론 겹칩니다. 그러는데 풀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식물은. 그래서 식물은 대략 2시간에서 한 3일 정도 같으면 되게 풀리고 자기 오라화가 됩니다. 근데 뱀을 한 마리 구렁이 능사 큰 걸 하나 딱 잡아먹으면 몇 년 정도 가느냐? 몇 년 정도 동업을 해야 하느냐? 대략 70년은 해야 합니다. 자, 70년 동안 자기하고 구렁이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악셀레이터를 탁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구렁이나 멧돼지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길을 연구해 보면. 그걸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아, 멧돼지 그 단백질도 있고 뭐가 있고 비타민도 있고 그 좋아. 그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동물식하고 식물식 그리고 업 이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왜 업이 틀림없이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우주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공간상으로 각인을 합니다. 각인. 색에 넣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간에 어떤 행위를 하면은 공간에 고스란히 그 에너지체가 남습니다. 그것이 스태틱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움직이면서 고스란히 메모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난자와 정자가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 에너지 파동과 동기 감응을 한 그 혼령이 결국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혼령이 결국 전생을 전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왜 기억을 하느냐? 육체도 없는데 머리도 없는데 에너지 파동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생을 보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왜 전생이 잘 안 보일까요? 그건 에너지 진동수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걸 올리는 방법이 뭐냐? 정신 1도 30분, 단전호흡에서 뭐 1분 20초 이상 호흡 길이가 그렇게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럴 때 전생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고스란히 전생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벌써 그 전생에 이미 에너지 진동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가령
여기에 남성의 정액을 받습니다. 정액을. 남성의 정액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전극을 이렇게 꼽습니다. 전극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A, B 이렇게 남바링을 해서 요 B라는 사람을 몇백 킬로, 아주 수백 킬로 먼 거리에 두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약하게 딱. 자극을 주니까 A와 C와 D는 바늘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는데 B의 바늘만 꿈찔합니다. 그 몇백 킬로 밖에서 자기 그 정액에 있는 그 신호만 이 사람이 꿈찔할 때 여기도 꿈찔한다. 같은 시간에. 결국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같다. 동기 감흥이다. 그래서 자기 직계 좀비속은 동기 감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묘를 죽은 사람 묘를 이렇게 씁니다. 묘를 썼는데 그 묘 쓰는 사람이 소위 수맥이 흐르는 데를 썼거나 또는 명당에다가 이렇게 썼거나 이런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과는 평소에 정을 많이 주고받거나 직계 좀비속이거나 서로 원한이 있거나 은혜를 입었거나 이런 관계는 에너지 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불편하면은 밑에 수맥이 흐른다든가 옆에 어떤 에너지가 혼란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불편하면은 산 사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러느냐? 에너지 끈 때문에 그렇다. 인연들 때문에. 동기 감흥을 한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명당에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은 사는 사람이 편코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잘 됩니다. 화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득도실도 조금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처가 있어야 할 거예요. 거처. 요 죽는 사람은 혼령이 같은 기운에 있는 혼령과 모이기 때문에. 자, 이런 동기감흥입니다. 아까 그 종과 구리 광산, 이건 동기감흥이죠. 그 다음에 정액과 그 해당되는 사람, 동기감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동기감흥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눈독을 들이면 동기감흥이 됩니다. 아, 저 물건 내가 가져야 했는데 언제 내가 저걸 훔쳐야겠는데 이 생각을 늘 하면은 그 물건과 자기가 동기감흥을 합니다. 그런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가면은 안 좋습니다. 그 물건이 왜냐? 동기감흥이 돼서 이 사람 생각대로 거기에 작동을 합니다. 공간상으로. 그걸 사람들이 모르죠. 무조건 좋은 건 그냥 사놓고 뭐 그러는데 작물 많이 사죠. 작물 전부 눈독 들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해로운 것이 작물 쓰는 겁니다. 작물. 그 다음에 놈이 많이 얕은 고뇌가 있는 그러한 물건들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기 감흥 때문에 그렇다. 자, 사람을 어린애랄지 이런 노인 같은 게 이래 노인성 치매랄지 이런 게 와갖고 길을 잊어버려서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로스트 퍼슨이죠. 잃어버리면은 대개 이런 동작법이랄지 이렇게 펜주랑 같은 것으로 찾습니다. 아, 어디로 갔을까? 동쪽이냐 서쪽이냐? 가르쳐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율을 시켜서 찾아나갑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갑이랄지 혁대랄지 옷이랄지 이런 것을 손에 쥐고 하면은 아주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동기 감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방식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많이 찾습니다. 동기 감흥을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거짓이란 건 없고 허황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머릿속에서 그 어떤 이상한 것을 생각을 하면은 공간상으로 구조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라도 항상 선량하고 정직하고 정도고 이런 걸 생각함으로써 비로소 공간 구조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요즘 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지만은 어떤 카페 같은 거 밤에 나이트클럽에 할지 이상하니 그냥 메뚜기를 솥속에서 튀기듯이 그냥 이상한 춤을 추고 그러죠. 그런 분위기에 계속 있으면은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계몽이 필요하고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꼴값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것은 꼴값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꼴값을. 가령 여성이 아주 미인이면은 많은 남성들이 눈독을 들입니다. 그러면 그 파동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남편이 된 사람이 아주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미인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술집에 가야 한다. 술집 오면 미인들 다 있어요. 자, 남자가 걸물이면 아주 잘생기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오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감옥소에 간다. 이거. 되게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꼴값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그 피라밋을 보면은, 이러한 그 사각으로 이렇게 해서 가자 피라밋이랄지 큰 피라밋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마리노 인공위성 같은 것을 화성에 쏘아 올렸는데, 화성에 가니까 이보다 훨씬 큰 피라밋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이미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에 각 위성에 이렇게 혹성에 이러한 문화를 건설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피라밋이 이렇게 있으면 에너지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고양이가 미이라가 된다든가 썩지 않고 그 다음에 계란이 잘 마른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꼴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릇에 에너지는 어디로 모이느냐면 요 중심에 모입니다. 그러는데 요 중심적 모임에 이것이 그릇의 그 크리스탈, 그러니까 결정화되는 정도의 에너지 집중점으로 해서 됩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국 교포가 이러한 도자기를 한국에서 3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하도 보기가 좋아서 거기다 정성을 늘 들이는 겁니다. 아주 깨끗하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종이를 넣어보니까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도자기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에 팔았느냐? 300만 앵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옆에서 볼 때 사기 같다 이거죠. 사기. 그래서 법정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근데 증명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다른 도자기에 종이를 넣어봐라. 불이 붙는가? 안 붙습니다. 근데 그 도자기만 종이를 넣으니까 불이 붙어 나오더라. 왜 그러느냐? 에너지가 복판에 집중을 잘 되는 그런 도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도자기에 물을 부어서 묵으면 기를 많이 넣어서 묵는 물과 같다. 그래서 강력히 자활을 시키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일종의 꼴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는 자세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꼴값입니다. 삐타하더니 앉아있으면 그대로 운명 지어져 버리는 겁니다. 만사 뒤틀립니다. 질병도 올 뿐만 아니라 안 풀립니다. 딱 자세를 바르게 해서 척추를 하서 가슴을 쫙 펴고 제대로 당당하게 딱 앉아서 리락스한 상태. 그렇게 앉으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왜 그러냐? 그건 꼴값이다. 그래서 이 꼴값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바티칸이랄지 그 백악관 같은 데 보면은 또는 그 국회의사당, 미국의 국회의사당이랄지 그 회교 사원 같은 데 도움이 많습니다. 도움. 이 도움은 이 복판에 에너지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이 있으면은 자연히 기가 많아집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음식도 기를 보강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상대적으로 제일 손쉬운 것이 들깨입니다. 들깨. 예, 바이타민 E도 풍부하고 이 안에 풍부한 식물성 좋은 지질이 있죠. 그 다음에 현미입니다. 백미 절단입니다. 현미. 그 다음에 콩입니다. 콩이라도 팥 같은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노란콩도 푸른 기운이 돈 것은 안 됩니다. 기운이 약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건 되게 푸른 기운이 돌아요. 그러니까 아주 노란 거. 또 검정콩, 속청 있죠? 속청. 들깨, 현미, 콩. 그 다음에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땅콩이랄지, 그 다음에 호두, 잡. 이런 것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채소류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채소류, 과일류. 대개 식물성은 이 정도가 주 거석이고, 여기에 부족하면은 고구마랄지,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것을 곁들여도 됩니다. 그 보림을 좀 채우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들깨, 현미, 콩. 여기서 만약에 뼈를 튼튼히 하고 돌을 닦겠다 하는 사람은 산약을 첨가를 합니다.
산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죠, 마. 예. 그래서 이게 생마는 그냥 뭐 풀처럼 생겼죠, 이상하게. 근데 요 마른 마는 가루로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적절히 배합을 하면은 충분히 건강하고 기를 보강합니다. 했습니다. 기가 빠지는 것은 아까 마늘 같은 것은 양파 이런 것은 기가 빠집니다. 이상으로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기의 세계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넓은 의미의 기는 에너지체고 좁은 의미의 기는 전기신의 기다. 이런 이야기고 본질은 자장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에너지체 중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내 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우리가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의대 교수 이상명 박사의 과학으로 풀어보는 기의 세계를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 오늘 방청해주신 여러분께는 구미의 사운드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녹화 하루 전날인 수요일 오전 10시에 미리 방청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대구 MBC 1호 특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